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가을에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강아지 버버리 코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매가 있는 세딘 슬리브 패턴을 준비해 줍니다. 등판의 중심에는 주름을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2cm씩 총 4cm의 주름 여유분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건 왈자고리인데요. 허리 벨트에 장식으로 이용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일반 단추와 티 단추도 준비해 줍니다.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칼날을 겉길이 맞대어 놓고 놓은 다음 윗부분 목둘레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박음질 해줍니다. 케이프는 등 쪽이 앞쪽보다 살짝 길도록 재단해 주었고요. 좌우 각각 2장씩 총 4장을 재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사선으로 벌어지는 모양으로 그려주었고요. 이거는 모양을 맞춰서 겉길이 맞대어 준 다음 마찬가지로 목둘레선 제외한 나머지 세 부분을 박음질 해주세요. 칼라와 케이프를 겉길이 맞대어 놓고 목둘레선을 제외한 세 부분을 박음질 해줍니다. 칼라와 케이프의 패턴은 기존 몸판의 패턴에서 목둘레선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그려주시면 수월합니다. 이번에는 허리 벨트와 그리고 소매에 들어가는 소매 장식을 박음질 해줄 텐데요. 이게 겉길이 마주 보도록 접어준 다음 한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박음질 해주세요. 칼라와 케이프 그리고 벨트와 소매 장식의 박음질이 끝났습니다. 이제 뒤집어 주기 전에 칼라와 케이프의 곡선 부분에는 가위밥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가위밥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줍니다. 모두 잘라주었다면 이제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가늘고 긴 것을 뒤집을 때는 젓가락을 이용하시면 수월합니다. 다 뒤집었다면 모서리는 송곳이나 바늘을 이용해서 정리해 주세요. 그 위에 다림질 해줍니다. 뒤집어준 칼라와 케이프를 겉에서 한 번 더 상침해 줍니다. 다림질을 한 다음에 상침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사용한 원단은 주름이 안 가는 대신 다림질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박음질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그냥 펴가면서 박음질 해주었습니다. 벨트와 소매 장식도 위에서 상침으로 눌러서 더욱 깔끔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소매 장식을 위에서 상침으로 모양을 고정시켜 주었고요. 이제 소매 박음질을 할 거예요. 안감은 겉길이 마주 보도록 반 접어서 박음질을 미리 해둔 상태입니다. 우리 겉감에는
이 소매 장식을 달아서 박음질해 줄 거예요. 이 볼록한 부분이 등판인데 등판의 옆선에 소매 장식을 달아줄 거고요. 밑에서 1cm 되는 부분은 시접이고 밑에서 전체적으로 2.5cm 올라온 위치에 소매 장식을 박음질한 다음 단추도 손바느질로 달아줍니다. 소매 장식을 달아줄 텐데요. 밑에서 2.5cm 올라온 위치에 등판의 옆선에 소매 장식을 박음질 해줍니다. 단추는 손바느질로 달아줍니다. 우리 헌옷 버릴 때 이런 단추들은 떼어놓고 버리면 이렇게 강아지 옷 만들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매 장식을 달아준 소매는 겉길이 마주 보도록 반 접어준 다음 소매의 옆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이제 앞판을 박음질 해보겠습니다. 앞판에 단추 다는 부분에는 심지를 달아주었고요. 저는 원단이 이게 스판기가 있어서 늘어나는 원단이라서 심지를 붙여주었습니다. 강아지 옷에는 이렇게 롤 심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고요. 심지에 보시면 까슬까슬한 면이 있습니다. 그 면에는 풀이 묻어 있어요. 그 면을 원단에 놓고 다리미로 꾹꾹 눌러서 붙여줍니다. 이제 등판 박음질인데요. 등판은 겉길이 마주 보도록 반 접어준 다음 주름을 넣어준 부분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주름은 한쪽에 2cm 넣어주었고요. 등 길이 2분의 1 되는 부분까지 박음질로 고정시켜 줍니다. 안감도 같은 방법으로 폭 2cm에 등 길이 2분의 1 길이까지 박음질 해주세요. 등판의 윗부분 가운데에 주름 여유분을 박음질 해주었고요. 이제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 이 주름을 영상처럼 이렇게 펼쳐서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 이 주름을 고정시켜 주기 위한 박음질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가운데 주름을 양쪽으로 펼쳐서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주시고 위에서 한 번 더 박음질 해주는데 이 아래 갈라지는 부분까지 맞춰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안감과 겉감 모두 등의 가운데 중심에 박음질을 해주었고요. 이제 허리 벨트를 겉감에 달아줄 거예요. 허리 벨트는 이렇게 짧은 거 하나와 긴 게 있는데요. 이 왈자고리에 짧은 거를 먼저 낀 다음에 위에 긴 허리 벨트를 껴줍니다. 등판 너비에 맞춰서 양쪽 허리 벨트의 길이를 조절해 줍니다. 길이를 맞춰 주었다면 이 짧은 것과 긴 것을 박음질로 고정시켜 주시면 이게 안 흔들려서 조금 더 튼튼할 거예요. 그 후에는 허리 벨트를 요 갈라지는 부분 위치에 맞춰서 양쪽 옆선에 맞춰 고정시켜 줍니다. 먼저 허리 벨트의 긴 것과 짧은 것을 박음질로 고정시켜 주세요. 그런 다음 허리 벨트를 잡아주기 위한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폭 4cm, 길이 6cm로 잘라서 이렇게 양쪽을 접어준 다음 이걸 또 반으로 접어주고 양쪽의 긴 부분을 위에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그 허리 장식, 왈자고리를 장식으로 달았더니 그게 무거워서 아래로 처져서 양쪽의 고리를 급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허리 벨트를 양쪽 옆선에 고정을 시키면 왈자고리 무게 때문에 이렇게 축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고리를 만들어 주었고요. 왈자고리 바로 옆에 허리 벨트의 위치에 맞춰서 고리의 양쪽 끝을 접어서 위에서 박음질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고리를 박음질 해준 다음에 허리 벨트도 껴줍니다. 고리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요게 왈자고리 무게 때문에 축 처져서 급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고리를 달아주니까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등판과 앞판의 어깨선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양쪽 진동둘레 모양을 맞춰서 좌우 위치를 확인한 다음 어깨선을 맞춰줍니다. 이때 앞판과 등판을 겉길이 맞대어 놓고 박음질 해줍니다. 앞판도 같은 방법으로 어깨선 박음질 해주세요. 안감과 겉감 모두 양쪽 어깨선 박음질 해주었고요. 이제 케이프와 칼라를 달아줄 거예요. 케이프는 여기 그 소매에 단추 달아줄 때 단추를 같이 달아주었고요. 목둘레선에 맞춰서 좌우 대칭되도록 케이프를 놓아주시고 이때 겉이 위로 올라오도록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 위에 마찬가지로 칼라도 겉면이 위로 올라오도록 놓아준 다음 목둘레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어깨선을 연결해준 겉감의 몸판 위에 목둘레선에 맞춰서 케이프와 칼라를 겉이 위를 보도록 놓아준 다음 시접 0.7cm 되는 위치를 박음질 해줍니다. 이제 앞판과 등판에 옆선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판과 등판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옆선을 맞춰 놓은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반대편 옆선도 앞판과 등판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옆선을 맞춰서 놓고 박음질 해주세요. 안감과 겉감 모두 옆선까지 박음질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소매를 박음질 해줄 거예요. 안감은 안감 소매, 겉감은 겉감 소매를 달아줄 거고요. 소매를 보면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있고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볼록한 부분은 등판 쪽으로 가고 오목한 부분은 앞판 쪽으로 가도록 달아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 옷을 뒤집어서 안이 겉으로 나오게 놓아둔 다음 옆선을 맞추고 겉길이 박음질 해줄 거예요. 그래서 등판은 등판 쪽으로 가고 이 볼록한 등판은 몸판의 등판 쪽으로 그리고 소매의 오목한 부분은 소매 앞판 쪽으로 가도록 놓아줍니다. 소매와 몸판의 진동둘레는 길이가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옷에 대보면은 소매 진동둘레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거는 이세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소매가 보면 이렇게 굴곡이 좀 달라서 소매를 같게 그려도 더 길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는 소매의 진동둘레를 몸판의 진동둘레보다 조금 짧게 그려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소매가 조금 남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어깨선과 소매산 있는 부분에서 이 시접에 조금씩 주름을 줘가면서 고정시킨 다음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강아지 옷은 작다 보니까 사람 옷 진동둘레 박음질 하는 것보다 강아지 옷 소매의 진동둘레 박음질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매의 진동둘레가 몸판의 진동둘레보다 살짝 크게 나오기 때문에 어깨선과 소매산 있는 부분에 소매 시접에 조금씩 주름을 넣어가면서 고정을 시켜준 다음 영상처럼 돌려가면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박음질할 때 몸판과 소매의 옆선을 이렇게 맞춰서 박음질 하시면 박음질 후에도 깔끔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소매 박음질 해주세요. 겉감과 안감 모두 소매까지 박음질 해주었습니다. 이제 겉감과 안감을 하나로 합체시켜 줄 거예요. 요 소매를 안쪽으로 잘 정리해 준 다음 겉감과 안감을 위치 맞춰서 놓아 주시고 목둘레선에 창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박음질 해줍니다. 안감과 겉감을 겉길이 맞대어 놓고 목둘레선에 창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박음질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소매가 있기 때문에 소매가 함께 박음질 되지 않도록 안으로 잘 밀어 넣은 다음 박음질 해주세요. 박음질이 끝나면 둥근 부분에 가위밥을 넣어주시고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서 정리해줍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소매 박음질을 할 텐데요. 안감 있는 소매 박음질을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이게 조금만 이해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우선 소매를 다 빼주세요. 여긴 지금 안이에요, 안. 이렇게 안쪽이 쭉 나온 상태고요. 요 소매의 시접만 접어주시게 되면 원단의 겉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요 안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요 소매의 시접을 접어주게 되면 밖으로 접어주게 되면 원단의 겉면만 밖으로 조금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서로 마주 보도록 놓고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때 옆선의 위치를 맞춰서 요 시접 부분을 마주보게 놓으면 소매가 겉길이 마주보게 됩니다. 이 소매단이 겉길이 마주보게 되는데 이 상태로 박음질 해주시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한 번 더 보실게요. 우선 소매를 쑥 빼주세요. 그러면 양쪽 다 지금 안쪽이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소매단에 시접만 접어주게 되면 이 시접 부분은 겉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겉감의 소매단도 접어주게 되면 겉감, 소매단 시접의 겉이 밖으로 나오고 안감과 겉감의 옆선을 맞춰서 이렇게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고 박음질 해줍니다. 안감과 겉감의 소매가 이렇게 영상처럼 하나의 통로처럼 연결될 거예요. 우선 요 옆선 부분만 맞춰서 스친핀으로 고정을 해둔 상태고요. 영상처럼 이렇게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고 박음질을 해줄 텐데 소매단 둘레 역시 굉장히 작아서 이 부분을 잘 맞춰가면서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고 다른 부분이 함께 박음질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박음질 해주세요. 소매단을 돌려가면서 박음질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옷이 좀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매 사이로 한번 빼주고 박음질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소매 박음질이 끝나면 안감과 겉감이 하나의 통로처럼 이렇게 연결됩니다. 소매 박음질까지 끝나면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주세요. 이제 창구멍을 막아주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림질에서 모양을 좀 잘 잡아주시고 전체적으로 옷을 한번 상침해 줄 거예요. 이 부분은 요 케이프 아랫부분에서 해줄 거고 나머지 부분도 한번 상침을 해주면 모양이 더 깔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침을 해주겠습니다. 박음질을 시작할 때는 요 케이프 밑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박음질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이 조금 두꺼워지는데 그 부분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합니다. 여기 목둘레선은 칼라와 케이프 몸판까지 한 번에 겹쳐지는 부분이라 시접이 많이 두꺼워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뭉치지 않도록 잘 정리해 가면서 박음질 해주세요. 몸판 부분도 전체적으로 위에서 눌러서 상침해서 고정시켜 주는데요. 이때는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 주신 다음에 박음질 해주시면 훨씬 깔끔합니다. 저는 이 원단이 주름이 안 생기는 대신 다림질도 잘 되지 않아서 요 박음질 선 부분을 손으로 정리해 가면서 위에서 상침해 주었습니다. 이제 박음질이 모두 끝났고요. 앞판에는 티단추를 달아 주었습니다. 티단추 다는 방법은 저의 티단추 달기 영상에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 본 강아지 버버리 코트 만들기는 어떠셨나요? 어렵진 않으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